안녕하세요. 제2의 쉬운 통계와 수학입니다. 오늘은 기초통계학 이론 강의 11강으로 포화송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화송 분포는 제가 인문 강의 시리즈에서도 다루었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소개했던 이론이에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우측 상단 및 영상 설명란에 제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먼저 보고 오시면 이번 강의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1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화성 분포의 정의부터 알아볼게요. 포화성 분포란 어떤 사건이 일정 시간 단위당 평균적으로 몇 번 발생하는지가 알려져 있을 때 미래의 특정 시간 단위당 그 사건이 특정 횟수가 발생할 확률을 나타내는 이산 확률 분포를 의미합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통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경기당 평균 골이 0.5골인 축구선수가 미래의 한 경기에서 한 골을 넣을 확률 혹은 두 골을 넣을 확률 등이 있겠죠. 이를 포화송 분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예시로 1시간에 평균적으로 5통의 전화가 걸려오는 콜센터에서 미래의 어느 1시간에 10통의 전화가 걸려올 확률도 포화송 분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포화송 분포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콜센터의 적정 상담원 수가 몇 명인지를 결정할 때 우리가 포화송 분포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1시간에 평균 5통밖에 전화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상담원을 한 명만 두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니까요. 전화가 갑자기 많이 몰려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고려해서 적절한 수의 상담원을 둬야겠죠. 예를 들어 1시간에 10통 이상 올 가능성도 있을 테고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는 포화송 분포를 통해 예측할 수 있고 적정한 상담원 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포화송 분포의 적용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확률 변수 x가 포화송 분포를 따르기 위한 요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건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사건이 좀 드물게 발생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사건이 2번 이상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을 정도로 드물게 발생하는 사건에만 적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1시간에 평균 2에서 3회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확률 변수 x를 1시간 동안 발생한 사건의 횟수라고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이때 포화송 분포를 적용하려면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는 사건이 여러 번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 만약 1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서도 사건이 여러 번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1시간을 사건 발생을 살펴볼 수 있는 적절한 시간 단위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관찰 단위를 더 짧게 설정해서 확률 변수 x를 1분 동안 발생한 사건의 횟수로 정의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결국 이 부분은 시간 단위를 어느 정도의 단위로 우리가 설정해서 사건의 발생 빈도를 볼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사건의 발생 확률이 서로 독립이어야 된다는 요건이 있어요. 우리가 사건의 독립이라는 것은 앞선 강의에서도 여러 차례 살펴봤지만 앞선 사건의 발생이 뒷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콜센터에 오후 1시 10분에 전화가 한 통 왔다고 해서 오후 1시 11분에 전화가 올 확률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과거 사건의 발생에 미래 사건의 발생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우리가 포화송 분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발생률이 일정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건이 발생하는 평균적인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평균적으로 1시간에 5건이 발생한다면 대체로 사건의 발생 빈도가 시간당 5건 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를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요. 그림을 통해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좌표가 있고 그 위에 숫자가 있죠. 이를 설명드리자면은 이 한 눈금은 1시간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위에 숫자는 그 1시간에 발생한 사건의 횟수를 의미합니다. 자,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1시간에 평균 5회가 발생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시간당 사건의 발생 횟수가 대체로 평균인 5나 그 근처에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포화송 분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반면에 아래의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간당 사건의 평균 발생 횟수는 5회입니다. 하지만 발생 횟수들이 어때요? 좀 변동폭이 크죠? 어떨 때는 9번 일어나기도 하고 1번 일어나기도 하고 8번 일어나기도 하고 2번 일어나기도 하고 변동이 너무 심하죠? 이럴 때는 포화송 분포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당 사건의 발생 횟수가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 변동성이 너무 크다. 이럴 때는 우리가 포화송 분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때요?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지셨죠?
자, 이번에는 포화송 분포의 표기와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포화송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기호는 람다라고 읽고요. 단위 시간당 사건의 평균 발생 횟수를 의미해요. 우리가 앞서 콜센터에 1시간에 평균 5통의 전화가 오는 상황을 가정해봤죠. 이럴 때는 람다가 5가 됩니다. 또한 x는 미래의 어떤 한 단위 시간에 사건이 몇 번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입니다. 자, 이제 포화송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화송 분포에서의 확률 질량 함수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미래의 어떤 단위 시간 동안 사건이 각각 0번, 1번, 2번, 3번 등 발생할 확률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리고 그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확률 변수 x가 특정 값 x를 취할 확률은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승 곱하기 람다의 x승이 되는 거죠. 여기서 사건이 0.5번 발생했다? 이런 개념은 없죠? 따라서 확률 변수 x는 일단 0, 1, 2, 3과 같은 0과 자연수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는 자연상수를 의미하고요. 약 2.718의 값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설명드리자면은 사건이 1회 발생할 확률을 이 함수에 대입해 볼게요. 소문자 x에 우리가 1을 대입해 주기만 하면 되고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결국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포화송 분포와 관련된 문제를 푸시려면 이 공식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공식을 친절하게 제시해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수식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지도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해당 계산식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도출 과정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이 수식의 도출 과정은 좀 더 깊게 파고 싶으신 분들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포화송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포화송 분포는 평균도 람다, 그리고 분산도 람다예요. 어떻게 보면 참 암기하기가 쉽죠? 이렇듯 평균과 분산이 같다는 특징 때문에 평균 발생 횟수가 커질수록 데이터의 변동성 역시 함께 커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포화송 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사실 정렬 생성 함수라는 걸 이용하면 도출해낼 수 있는데 여기서 다루기에는 조금 복잡해요. 따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화송 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단순히 암기만 해두셔도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는 간단한 예제 하나 풀어볼게요. 그 전에 오타가 하나 있어서 먼저 정정을 하자면은 여기 5통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상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깜빡하고 오타 부분을 지우질 못했네요. 자,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평균적으로 1시간에 3통의 전화가 걸려오는 콜센터가 있다. 이때 미래의 특정 1시간 동안 전화가 5통 걸려올 확률은 여기서 단위 시간당 사건의 평균 발생 횟수 람다는 3이라고 우리가 주어져 있죠. 1시간에 평균적으로 3통의 전화가 걸려온다고 하니까요. 따라서 람다는 3이라고 하고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뭐죠? 확률 변수 x가 5의 값을 취하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확률 질량 함수의 소문자 x 부분에 일단 5를 대입해주면 돼요.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었죠. 여기에 람다는 3을 소문자 x에는 5를 대입하면 되고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중 2의 마이너스 3승은 우리가 문제에서 0.05라 가정한다고 했죠. 따라서 0.05를 대입해주고 3의 5승은 243입니다. 그리고 5 팩토리얼은 자연수 1부터 5까지를 차례로 곱해준 값인데 120이 됩니다. 이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은 120분의 12.15가 돼요. 결국 답은 약 10.1% 정도 나옴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듯 포화송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 도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1시간에 평균 3통의 전화가 걸려오는 콜센터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포화송 분포를 통해 알고 싶은 것은 미래의 어떤 특정한 1시간에 전화가 특정 횟수 걸려올 확률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는 3통이 걸려오겠지만 실제로는 5통이 걸려올 수도 있고 뭐 1통만 걸려올 수도 있겠죠. 이러한 확률을 구하는 게 포화송 분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포화송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는 그 미래의 1시간 동안 걸려온 전화의 횟수를 의미합니다. 평균은 3이지만 실제 관측값은 0, 1, 2, 3, 4, 5 등 뭐 다양한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제 이 확률 변수 x를 이항 분포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우리가 1시간을 편의상 1분 단위로 나누어서 60개의 구간으로 쪼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텐데요. 이 한 개씩 구간이 총 60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60개의 구간 중 어떤 구간에서는 전화가 올 거고 어떤 구간에서는 전화가 오지 않을 겁니다. 이때 전화가 온 구간을 성공, 전화가 오지 않은 구간을 실패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총 60번의 실험을 하는 셈인데 그중 평균적으로 3번 성공하는 실험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즉 60번 중 3번만 성공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20분의 1인 실험을 60번 하는 것과 같게 되는 거죠. 따라서 확률 변수 x는 시도 횟수가 60이고 성공 확률이 20분의 1인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를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 식을 이용해 표현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포화성 분포의 평균을 남다, 즉 3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시도 횟수 60에다가 성공 확률 20분의 1을 곱해주면 3이 나오죠? 이를 일반화하면은 포화성 분포의 평균 람다는 이항분포의 시도 횟수 n 곱하기 이항분포의 성공 확률 p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p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p는 n분의 람다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일반화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죠.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p는 n분의 람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p 자리에 n분의 람다를 대입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n 컨비네이션 x에 대해서부터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합의 공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었죠. 이 중 분모의 좌측 부분과 분자 부분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 좌측 부분은 약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2팩토리얼 분의 5팩토리얼이 있다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3 곱하기 4 곱하기 5만 남게 되죠. 결국 분모보다 1 큰 숫자부터 분자에 있는 숫자까지의 곱으로 정리가 돼요. 따라서 n-x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을 일반화하면은 n-x 플러스 1, 즉 분모보다 1 큰 숫자부터 n까지의 곱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바꿔줘 볼게요. 그러면은 n 컨비네이션 x는 x 팩토리얼 분의 n-x 플러스 1 쭉 곱해서 n-1 곱하기 n까지 이어지는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한 부분을 전체식에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모끼리는 순서를 바꿔줘도 상관이 없죠. 따라서 이 둘의 순서를 바꿔줘 볼게요. 자, 이렇게 식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뭔가 변화를 줘야 돼요. 바로 n을 무한대로 크게 만들어 보는 건데요. 앞선 예시에서 우리가 1시간을 60개로 쪼개므로써 n을 60으로 설정했었죠. 근데 이 숫자를 무한대로 크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n을 크게 할수록 성공 확률 p가 그에 맞게 낮아지기 때문에 람다 값은 3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1시간을 30초 단위로 쪼개서 n을 120으로 만들면은 결국 성공 확률이 4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람다 값인 np는 결국 120 곱하기 40분의 1이라서 3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듯 n을 무한대로 보낼 수 있다는 건 그렇게 해도 이 값은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리미트를 취해주고 리미트의 특성에 따라 각 항별로 나눠서 극한값을 구하면 됩니다. 먼저 제일 좌측 항부터 구해볼게요. 좌측 항은 분모가 n의 x승이므로 n이 x번 곱해진 거죠. 근데 분자도 마찬가지로 x개의 항이 곱해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리미트의 성질에 의해서 각각의 항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극한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최고차항의 상수가 같을 때는 결국 극한 값은 1이 돼요. 따라서 각 항의 값들이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 전체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일 좌측 항은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맨 우측 항이거든요. 우측 항은 근데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항별로 n이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를 취해서 각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데요. 먼저 좌측 값부터 구해볼게요.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미적분 과정을 좀 배우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자연상수의 도출 과정에서 자연상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립니다. 아까 예시에서도 나왔지만 자연상수 2는 약 2.718의 값을 가진다고 했죠. 그 값이 바로 이 과정을 통해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식이 있을 때 2는 2의 a승이 돼요. 즉 1이 a로 바뀌면은 이 a가 빠져나가서 2의 지수가 된다는 것이죠. 이 식도 어때요? 비슷하죠? 근데 a 대신에 뭐가 있죠? 마이너스 람다가 있어요. 따라서 이 값은 2의 마이너스 람다승이 됩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고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측 부분은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 부분이 0이 돼요. 따라서 결국 이 괄호 안의 부분이 1이 되고 1에 몇 승을 해주는 결국 1은 1이 되죠. 따라서 이 부분이 1이 돼요. 근데 혹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앞선 예시에서도 n분의 람다가 있었고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전체 가로 안에 있는 식에 n승을 해줬어요. 근데 이 n이 어떻게 되죠? 이 n도 무한대로 가요. 따라서 이 n승의 가로 안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0이라고 가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반면에 우측항은 어때요? 여기는 지수가 n과 아무 상관이 없는, 즉 무한대로 가는 n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마이너스 x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0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반면에 좌측의 항은 n승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0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식 전체를 정리해 보면은 1 곱하기 n 팩토리얼 분의 람다의 x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승이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결국 x 팩토리얼 분의 람다의 x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승이 됩니다. 결국 포화성 분포에서의 확률 질량 함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하루 평균 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1일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라. 첫 번째, x의 확률 질량 함수. 두 번째, x가 1과 같거나 작을 확률. 단, 자연상수 2의 마이너스 4승은 0.018로 계산한다. 자, 이 경우에 하루에 평균 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했죠? 이럴 때는 평균, 즉 람다가 4인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확률 질량 함수 x를 구해보면은 x 팩토리얼 분의 자연상수 2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평균 4의 x승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는 다음과 같이 되는 거예요. 1번의 답을 구했죠. 자, 두 번째로는 x가 1과 같거나 그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볼게요. 확률 변수 x는 0, 1, 2, 3과 같은 숫자만 가질 수 있죠. 따라서 1과 같거나 그보다 작을 경우는 0과 1밖에 없어요. 따라서 x가 0일 확률과 x가 1일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우선 x가 0일 확률부터 구해볼게요. 우리가 이미 구해놓은 확률 질량 함수의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되고요. 대입해 보면은 0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4의 0승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연상수 2의 마이너스 4승은 0.018로 계산한다고 했죠. 따라서 0.018 곱하기 4의 0승은 1이니까 1, 그리고 분모 자리는 1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를 정리해 보면은 답은 쉽게 0.018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x가 0일 확률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이번에는 x가 1일 확률도 구해볼게요. x가 1일 확률은 마찬가지로 확률 질량 함수의 x자리에 1을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1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4의 1승이 돼요. 이를 정리해 보면은 0.018 곱하기 4
그리고 분모 자리에는 1이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면은 0.072가 나옵니다. 따라서 두 값을 더해 보면은 결국 답은 0.09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즉 9%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연습 문제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어느 지역에는 1년에 평균 3번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한다. 앞으로 2년간 적어도 3번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단 자연상수 2의 마이너스 6승은 0.002로 계산한다. 자, 이 경우는 1년에 평균 3번의 지진이 일어나는데 미래 2년간 몇 번이나 지진이 일어날지를 다루고 있어요. 1년간 평균이 3번이라면 2년간 평균은 6번이 되겠죠. 이럴 때는 평균을 6으로 놓고 포화송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를 이용해 문제를 풀면 됩니다. 기간이 2배로 늘어났다는 거는 평균만 2배로 늘어난 포화송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2년간 적어도 3번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이는 즉 확률 변수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3번 이상이면은 3번, 4번, 5번, 나아가서 10번, 11번까지 너무 많은 경우의 확률을 모두 구해야 하므로 복잡해져요. 이럴 때는 6건의 확률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3번 이상 지진이 일어나는 사건의 6건은 뭐일까요? 간단합니다. 3번 미만 지진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3번 이상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1 마이너스 지진이 3번 미만 일어날 확률로 구할 수 있고 3번 미만 지진이 일어날 확률을 먼저 구함으로써 쉽게 3번 이상 지진이 일어날 확률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지진이 3번 미만 일어날 확률을 구하려면 몇 번을 구해야 되죠? 지진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리고 지진이 한 번 일어날 확률, 그리고 지진이 2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면 돼요. 먼저 확률 질량 함수부터 구해볼게요. 자, 이 경우는 2년간 지진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야 하므로 평균 발생 횟수, 지진의 평균 발생 횟수를 6으로 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보면은 평균이 6이므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할 수 있고요. 여기에 x자리에 0, 1, 2를 대입해서 각각의 확률을 구하고 더해줌으로써 우리가 6건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선 x가 0일 확률, 즉 지진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부터 구해볼게요. x자리에 0을 대입하면은 0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6의 0승. 따라서 1분의 2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요. 우리가 2의 마이너스 6승은 0.0025로 계산하자고 했죠. 따라서 0.0025가 됩니다. 다음으로 x가 1일 확률, 즉 2년간 지진이 한 번 일어날 확률은 1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6의 1승입니다. 따라서 이는 2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6이 되고요. 이를 직접 계산해 보시면은 0.015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x가 2일 확률도 구해보면은 2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6의 2승이 되겠죠. 이는 2분의 2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36이 되고요. 직접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0.045가 됩니다. 이 세 개의 값을 모두 더해 보시면은 0.0625가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진짜 구하고자 하는 확률, 즉 2년간 3번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1 빼기 0.0625가 되므로 답은 0.937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93.75%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11강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로 찾아뵐게요.